네, 이어서 좀 얘기 더 해보도록 하죠. 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75%가 거주지 확인 불가다, 좀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감치 재판을 여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양육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은 좀 업무도 못 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자를 감치하기까지 양육자들은 송달 전쟁을 치름과 동시에 법정 공방도 치러야 하고요. 네. 또 동시에 직접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이라면 뭐가 있는 거죠? 네, 수소문 끝에 저희 취재진이 1호 출국 금지 신청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그분은 속이 터진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극에 치닫는 현장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10여 년 전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을 맡게 된 엄마 A씨. 법원은 전 남편 B씨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B씨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쌀 살 돈도 없던 A씨. 그래도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상상이 안 돼. 그건 바라면 안 돼. 너무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고생했어. 말도 안 돼. 전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고 여유가 생긴 A씨는 2019년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려 법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양육비도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내 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 성분 변경을 했어요. 모든 이 혼자서 애들을 양육하는 한부모들은 이제 10년 동안 혼자 진짜 열심히 애들을 키우면 애들을 자기 성으로 바꾸고 싶고 우리 애들도 자기 엄마 성으로 따르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때 양육비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B씨가 갑자기 법원에 나타납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과 재혼한 B씨는 자녀들의 성 변경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름이 터진 A씨,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빨리 감시하라고. 이런 감시 안 하면 니네 튀면 니네 책임질 거야. 니네 도망가면 니네 책임질 거야. 나는 그러잖아요. 지난한 싸움 끝에 B씨는 지난 8월 31일 10일간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어 엄마 A씨는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 배우자를 따라 중국으로 갈까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치 판결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사람 감치됐는데 후속 절차들 양육비 이행관리위원회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치하는 동안 돈 줄 수 있으니까 감치 풀린 다음에 봅시다. 풀린 다음에? 네. 왜 그렇게 후해요? 왜 그렇게 후하냐고요?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신청자를 받아 여성가족부에 그 명단을 전달합니다. 여가부는 비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가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제재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여가부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전달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도로교통법상 최대 100일입니다. 명단 공개의 경우 여가부에서 신청자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심의위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출국 금지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신청자를 받아 명단을 여가부에 전달하고 여가부는 비정기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제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명단을 법무부에 넘깁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최대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여가부에 송부를 해요, 어머니. 그래서 여가부에 송부를 한 다음에 여가부에서 이제 그 상대방한테 이제 너는 출국금지 대상 요청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라는 통지서를
제가 어머니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 양육비 미지급금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여가부에다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거든요. 대상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 보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데는 법률상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 정지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언제 심의위를 여는 건지,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상대방은 의견 제출을 완료했는지, 사건이 어느 부처까지 넘어갔는지 등 걱정은 산더미, 절차는 뒤죽박죽, 제재까진 하세월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는데 감치가 풀려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감치 풀려나면 언제든지 도마 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보낸다고 해서 바로 심의에 대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그럼 언제 돼요, 그게? 심의 일정은 저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가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여가지고. 양육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라는 벽에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라는 또 하나의 높은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치 판결만 받으면 돼. 거기만 가면 뭐든지 다 해결이 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법이라는 게 참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 그러면 니네 책임질 거야. 니네 도망가면 니네 책임질 거야. 어라 열불나. 미치겠어요. 기나긴 싸움 끝에 지난해 통과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 여전히 양육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자는 6명, 명단 공개 신청자는 2명, 출국금지 신청자도 2명입니다. 산 넘어 산인 양육비 문제, 법안의 정착과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